오류라고 하면 비자동 그 상세 오류죠. 오류의 영향이 소멸되기까지가 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일반 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라든지 비유동부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견이 되는데 발생 연도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 분계, 수정 분계를 해주면 될 거고, 발생 연도 이후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오류 누적 효과만큼 2월 2일 인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감가상각비가 누락이 된 거예요. 감가상각비 설정이 누락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라고 보여졌으니까 예시 한번 볼게요. 1년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 얘는 뭐 감가상각비 누락이라든지 감가상각 누계 설정 누락이라든지 대손 충당금 설정 누락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얘가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로 보면 그 1년 초에 10,000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전액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는 오류가 있었대요. 아마도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면 기계장치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수선비라는 항목을 기록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기계장치라는 자산 과목이 과소계상된 거 맞죠? 대신에 수선비라는 항목이 과대계상됐단 말이에요.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살펴보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과소계상되면서 비용은 과대계상됐고, 비용이 과대계상됐다라는 거는 뭐예요? 순이익이 과소계상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손익계산서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서 순이익 과소 이렇게 될 거예요. 1년도는 이렇게 되겠죠. 2년도는 반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 항상 오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서는 누락도 나오고 충당금도 나오지만 지금은 단순히 잘못 처리한 거예요. 그럼 잘못 처리한 거는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주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잔존가치가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류를 발견한 게 1년 초에 취득한 거를 2년도에 발견했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발견한 경우에요. 그래서 발견이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우리 오류 누적 효과만큼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주자고 했으니까 회사 측 회계 처리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차변의 수선비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그리고 2년도에는 분계가 없었을 거예요. 올바른 회계 처리란 어떤 거예요? 1년도에 원래 기계장치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렇게 하고 우리 기계장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액법 상각이라고 했으니까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이니까 2,000원씩 1년에 2,000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빠뜨렸죠. 그래서 올바른 회계 처리라고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그리고 2년도에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0원,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에 4,000원만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 측 회계 처리와 올바른 회계 처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 회계 처리하고 올바른 회계 처리를 반영한 후에 2년도의 재무상태표 개정과 손익계산서 개정에 수정 전 수정 후 장부 금액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교재에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수정 전 수정 후를 주고 있어요.
봤더니 지금 수정 전에 기기장치 없었는데 수정 후에는 10,000원만큼 생겨났고요. 감가상각비 수정 전에 없었죠. 수선비니까 우리가 10,000원 곱하기 5분의 2 또는 10,000원 마이너스 0 나누기 뭐예요? 5년 해가지고 2,000원만큼씩 2번 했던 거 회계처리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0원만큼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2년도에 감가상각비 처리는 10,000원 나누기 5 해서 2,000원만큼이 2년도에 감가상각비겠죠. 그리고 2월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잉여금이 지금 10,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2,000원만큼을 기록을 수정 후에는 2,000원만큼이니까 차액만큼을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류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재무상태표 계정 차이 총 오류 효과 조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포괄손익 계산서 차이 단기 오류의 단기 오류의 효과 조정을 해줄 거고, 세 번째는 대차 차액이라고 해서 대차 차액을 2월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전기 이전의 오류 효과 부분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뭐야 수정 분기가 끝나죠. 그래서 2년도 마감 후 전에 우리가 오류 수정 분기를 할 때 뭐 어떤 교재에서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분석을 이용한 수정 분기를 해보면 기계장치 일단 10,000원 들어와 줘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1년도, 2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0원.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부분 감가상각비 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2년도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지금 2년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에 우리 이제 차액만큼 대차 차액만큼 잉여금 처리해 주라고 했으니까 잉여금 8,0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해서 8,000원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시의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케이스로 가가지고 541페이지에 가보면 비자동 오류 해가지고 많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하죠. 자, 비자동 오류 중에서 예제 8번에 보면은 영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년 7월 1일에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 차입 원가가 있는데 차입 원가라고 하면 우리 차입 원가와 관련해서 자본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자본화 안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차입 원가를 자본화했을 때 중급 3이니까 그대로 나가도 되죠. 자본화했을 때 우리 자본화하게 되면 뭐예요? 자산으로 기록해서 건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록을 안 하고 뭐 비용 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자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 10년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냥 자본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발견했지 이거를 누락시켰다 이런 말은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2년도에 차입 원가 자본화 오류에 대한 수정 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발견된 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0년 7월에 지금 차입 원가 10,000원 자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 일단 1번 문제부터 할게요. 문제가 이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금 친절하지 않았는데 2년도에 11월 말에 한국은 0년도 7월 1일에 아마도 여기에 지금 없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2년도에 제가 좀 친절하지 않게 우리 그 퀘스천에 가보면은 사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해 가지고 2년도에 해야 될 수정 분계를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오류 수정 분계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조금 친절하진 않지만 2년도에 지금 발견이 됐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2년도에 이제 수정 분계를 할 텐데 일단 건물이라는 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 10,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10,000원을 10년 동안 정액 상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1,000원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1,000원씩. 이거는 암산으로 되니까 우리가 그냥 1,000원씩 하면 되겠죠? 1년 1,000원, 0년도 1,000원, 그 다음에 1년도 1,000원, 2년도 1,000원인데 2년도는 지금 반밖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암산으로 해도 500원이에요. 그래서 건물 10,000원, 감가상각비 2개에 2,500원. 그리고 2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니까 2년도에 감가상각비 1,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2개 말고 감가상각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차액만큼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잡아주자 그랬으니까 차액이 얼마예요? 지금 8,500원 만큼이니까 8,500원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과 관련해서 수정 전, 수정 후도 나와주었으니까 참고로 우리 안 해도 되지만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라는 거예요. 건물 수정 전에 기록 안 했을 건데 수정 후에 10,000원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당연히 건물이라는 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가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우리가 500원, 1,000원, 1,000원, 2,500원 앞에서 이제 해봤던 부분이에요. 자, 얘도 이렇게 묶어줄까요? 흔들리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2년도니까 우리가 1,000원만큼 2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요. 수정 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수정 후에 지금 500원 플러스 1,000원만큼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 10,000원에서 이 1,500원을 차감한 부분 2월 이익잉여금 8,500원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앞에서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지금 예제 8번인데 일부를 하나하나 떼놨어요. 예제 8번에서 보면은 1년에 1월 1일에 투자 부동산을 2만원에 샀어요. 2만원에 샀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매년 감가상각비만 인식을 하고 공정가치로 측정을 안 한 거예요. 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0원, 정액껏 상각을 했어요. 그럼 2만원 해가지고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속 인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만원 가지고 인식을 했으니까 1년에 2만원 마이너스 0원 나누기 10년이니까 2,000원씩 인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1년도 1월 1일이니까 2년 인식했으니까 아마 2,000원, 2,000원 해가지고 4,000원만큼이 인식이 됐겠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인식은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공정가치 측정만 안 했다고 했으니까 공정가치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수정 부분에서. 그리고 1년 말과 2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22,000원과 25,000원이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거냐. 이거 반영해 주라는 거고 2년도에는 감가상각비 인식했다고 했으니까 2년도에 감가상각비야 2만원 로 감가상각비 인식하면 되니까 2,000원이죠.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이거부터 보고 가도록 할까? 투자부동산 2만원, 수정 후에는 우리가 2년도이기 때문에 25,000원이에요. 요거 지금 반영 안 해줬다라는 거 아니야, 요거. 1년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2,000원에서 4,000원, 얘는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000원, 그리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3,000원. 이거 반영 안 됐겠죠. 당연히. 왜? 공정가치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보면은 2월 이익잉여금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죠. 2,000원, 2,000원. 이쪽에 2,000원이었었고 이쪽에 2,000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년도에 투자 부동산 오류 수정 분계를 해보면 일단 우리 뭐예요?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투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자, 두 번째 문제니까 투자 부동산 일단은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자, 투자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회사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회계 처리가 있어요. 요거 같이 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회사 원래는 투자 부동산이 2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회사 측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좀 길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투자 부동산 2만 원, 현금 2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1년도 감가상각비 2,000원, 2년도 감가상각비 2,000원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무계획은 4,000원. 요거까지 회사 측에서는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차변에 투자부동산 2만원, 대변에 현금 2만원 요건 맞죠? 그리고 나서 투자부동산 우리가 얼마만큼 평가이익만큼 2,000원 들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2,000원 들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년도에도 투자부동산 3,000원 들어오면서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3,000원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죠. 하는 게 좋았나?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없는 부분이 뭐예요? 공정가치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라는 것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년도에 투자평가이익이라고 쓸게요. 길으니까. 아주 글씨 작게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 정도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있는데 얼마 있냐면 그냥 1년도라고 해야 되겠다. 1년도에 2,000원만큼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년도에 우리가 공정가치 평가 안 했기 때문에 2년도에 3,000원만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누가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빠뜨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어떻게 차변에 투자 부동산 5,000원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1년도 거 2년도 거 같이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해줄 거예요. 자, 차변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똑같이 투자 부동산 우리가 이제 올바른 회계 처리에 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투자 부동산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투자 부동산 5,000원만큼을 우리가 기록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부동산 5,000원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가치를 안 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감가상각비만 인식하고 공정가치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만큼 있어요? 4,000원만큼 대변에 있는 부분 차변으로 상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변 정리할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2년도에 그러면은 2년도에 인식했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인식했을 거니까 얘도 우리가 차변에서 대변으로 내보내주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 공정가치 모형하니까. 그 다음에 2년도기 때문에 2년도에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부분이 3,000원만큼이었어요. 지금 25,000원과 22,000원의 차이만큼이 2년도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3,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면 될 거고 나머지를 우리가 전년도 당년도 이런 거 상관없이 나머지 차액 부분을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4,000원만큼을 이익 잉여금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도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복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오류인데 자, 1년도 1월 1일에 해양 구조물 취득을 하고 나서 원가 모형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었대요. 원가 모형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가 0원이고 우리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 복구가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거 원상 복구와 관련된 충당 부채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취득일 현재 복구 충당 부채라는 부분이 10,000원이고 할인율이 10%, 해양 구조물은 정액법 상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복구 충당 부채 오류 수정 분계를 해보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회사 측 회계 처리가 있고 올바른 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요. 지금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장부 금액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 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로로 표시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왜 누락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수정 후에는 해양 구조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10,000원만큼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0,000원이고 10년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마이너스 0원 나누기 5년이니까 5, 2, 10 해가지고 1년에 1,000원씩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을 인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000원만큼 인식을 해줘야 되고 우리 아까는 어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투자 부동산이었고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어서 대변의 감가상각비 인식한 부분을 차변으로 보내줬던 회계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대로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4,000원만큼 기록을 해주면 되고 복구 충당 부채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대변의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게요. 자, 감가상각 누계의 차감 계정 만들어줘야 되고 복구 충당 부채 우리가 부채로 기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플러스 1,000원 그리고 플러스 1,100원 1년 우리 이제 이자 비용까지 계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12,000원 100원만큼을 복구 충당 부채로 할인율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을 해줘야 될 거고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2년도에 2,000원만큼 인식을 해줘야 되고 이자 비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년도에 2년도에 우리 이제 1년도는 1,000원이고 2년도에 이자 비용은 1,100원이니까 기록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야 1년도 부분과 2년도 부분 합해서 3,000원만큼을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측 회계 처리를 보면 회사 측에서는 1년도, 2년도 분계가 없었어. 근데 올바른 회계 처리라고 하면은 해양 구조물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 10,000원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보고 바로 분개할 수 있죠. 해양 구조물 10,000원, 복구 충당 부채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없었잖아 회사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있어야 되고 이자 비용 1년도에 차변에 이자 비용 1,000원, 대변에 이자 비용 1,000원 이렇게 1년도에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년도에 가서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2년도에도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1년도에는 1,000원이지만 2년도에는 할인율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예요? 1,100원이 되겠죠. 1 플러스 R에 여러분들 1.1승, 1 플러스 R에 뭐 2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정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해양 구조물 10,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번에 2002년도에 인식할 금액 여기 지금 있죠?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1,100원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0원이었어요. 지금 1년도 거 2,000원 2,000원, 2년도 거 2,000원 이거 인식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인식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져다가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회계 처리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복구 충당 부채는 우리가 12,100원만큼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12,100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변과 대변의 차이만큼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1년도 잉여금, 2년도 잉여금 이렇게 해서 3,000원만큼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비자동 오류예요. 그래서 자동 오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비자동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 오류가 장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음이 조금 있네요, 여러분. 밖에서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자, 우리 이제 회계 오류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계 오류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금 이제 시간을 회계 오류가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때요? 자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당기순이익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면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계 오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잉여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년도 말에 재고자산이 100원만큼 과대 계상됐다라면 1년도 말에는 재고자산이 어떻게 200만큼 과대 계상되는 경우 1년도에 100원 과대 계상되고 0년도에 100원이 과대 계상되고 1년도에 200원이 과대 계상된 경우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여러분 이 소리 때문에 피곤할까봐. 자, 2년도에 200원만큼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요. 자, 1년도 말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1년도 말 현재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200만큼 1년도 말 재고자산이 현재 자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200만큼 과대 계상됐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과대 계상된다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으면 당연히 잉여금도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0년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감가상각비가 100원만큼 과소계상됐어요. 그리고 1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200만큼 과소계상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자, 보세요. 자, 300원만큼이 잉여금도 300만, 그러니까 1년도, 2년도가 과소계상이 됐다라는 거는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됐다라는 건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 얼마만큼? 1년도에 100원만큼, 2년도에 200원만큼, 300원만큼이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됐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쪽에 300만큼 이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라는 거 아니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으면 그거 어디로 가? 이익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잉여금 부분이 300원만큼이 과대 계상됐다라는 거고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300만큼 부채가 과소 계상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채가 300만큼 과소 계상되고 이익잉여금이 얼마만큼 300만큼 과대 계상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을 때 1년 말에 재고자산 과대 계상만 고려를 해주는 거고 0년도, 1년도의 감가상각비 우리가 누적액을 고려를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부채 과소계상된 부분, 잉여금 과대계상된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손익계산서에 또는 부채나 자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만 고려해서 우리가 분계회계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제 9번으로 가가지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류가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이 조금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배속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2년도에 BS 작성 중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누락이 발견된 거예요. 감가상각비 누락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회계 연도에 과소계상됐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누락이 계상됐다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적게 기록됐다라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감 계정인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에서 빠졌다라는 얘기죠. 자, 가볼게요. 0년도에 100원, 1년도에 100원, 2년도에 200원만큼 누락이 됐어요. 총 400원만큼이 누락이 됐네? 자, 보자. 한국은 타사가 보관을 의뢰한
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400원만큼 누락된 거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고려해서 우리 회계 처리해 줄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은 타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회사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재고자산이 많이 기록됐다는 거 아니야? 재고자산이 많이 기록되면 매출 원가는 적게 기록돼요. 당기 순이익은 많이 나요. 얘도 순이익이 많이 나고 얘도 순이익이 지금 많이 나는 상태. 그리고 1년도에 300, 2년도에 400, 총 700이네요.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종업원에게 지급할 성과급 지급 시점에 급여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회계연도에 미지급 급여로 인식을 못한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 부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채를 과소계상했고 비용을 과소계상했다라는 거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소계산됐기 때문에 뭐예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과대계산됐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도 과대계산된단 말이에요. 부채 과소, 잉여금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가면 되겠죠. 자, 문제 1번부터 갈게요. 문제 1번에 보니까 우리 기초에 2월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2년도에 이제 봤더니 기초 2월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300원만큼을 기초에 갖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재고자산부터 나오니까 재고자산 기초에 300원 갖고 있었고 2년도에 지금 400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회계연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산된 것을 다음같이 확인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초에 지금 1년도 초에 2년도에 봤을 때 1년도 초에는 300만큼을 갖고 있었네요. 그래서 300만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쪽을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1년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년도에 지금 100원만큼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00원만큼이 어떻게? 감소 처리되어 있었겠죠. 2년도에도 우리 0년도에도 1년도에도 지금 100원씩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도 12월 31일 현재 봤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만큼? 200만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과소계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별 급여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부채에도 들어가야 돼. 재무상태표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급여가 150원만큼 안 들어갔어요. 150원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계산을 해보면 얼마만큼이 우리 잉여금에서 빠진 거예요. 급여가 150원만큼, 감가상각비가 200원만큼, 지금 그럼 총 300원만큼이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쪽에 300원만큼이 어떻게? 자,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볼게요. 자, 매출 원가 300원만큼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됐어요. 하나로 다 볼시를 할게요, 여러분. 매출 원가 과소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급여가 지금 150원만큼 기록이 안 됐다라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가 얼마만큼? 1년도 말에 봤을 때 200만큼 기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650원만큼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620원만큼의 비용이 지금 뭐예요? 과소계상된 거 아니야. 비용이 650원만큼 과소계상됐다라는 거는 얘 재무상태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재무상태표 쪽에 뭐가 재무상태표 쪽에 우리가 잉여금으로 가니까 잉여금 부분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볼까요? 자,
잉여금 쪽이 많이 기록됐다라는 거 아니야. 순이익이 많이 기록됐으니까 순이익이 그대로 플러스 됐을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과소계상이니까 이 과소계상 부분이 반대로 잉여금 쪽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결국에는 부채가 적게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많이 기록되고 이렇게 해서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과 같기 때문에 잉여금에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제 9번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오류가 이익 잉여금에 미친 영향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계 오류가 2년도에 기초 2월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2년도 거를 살펴본 거예요. 2년도에 12월 31일에 봤을 때 재고자산이 400원이었거든요. 자, 4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합해서 400원만큼이 적게 기록되어 있었고 미지급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180원만큼이 적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 400원에다가 감가상각비 400원, 그 다음에 미지급급여 180원 다 합하면 980원만큼이 비용이 과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과대 기록되어 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980원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시간을 조금 오버할게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 어쨌든 주당 이익까지 우리 만료를 해야 되니까 오버해서 여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이익 2주 동안 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조금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줄게요. 자, 회계 오류 이익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2년도에 기초 2월 이익잉여금, 기말 2월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아파에서 다 했어. 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50원만큼이 우리가 뭐예요? 잉여금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역산을 해보니까 2년도에는 980원이었죠. 그래서 우리 980원, 총 980원 중에서 지금 2년도 거 1년도와 2년도의 차이를 보니까 330원만큼이에요. 그래서 총 얼마만큼? 우리가 980원만큼이 기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라는 거죠. 지금 650원, 여기 980원. 얘도 우리가 뭐예요? 저 2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980원이었지만 650원만큼이 1년도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류 수정 금액을 보면은 1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3,000원만큼이 났는데 원래 330원만큼을 우리가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2,670원만큼 1년도 거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2년도의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만원에서 980원을 빼니까 9,020원만큼 우리가 오류 수정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조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전기 이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소급법에 따라서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왜요? 전기 재무제표 변경하고 소급해가지고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른 기간에 기초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운 회계가 적용된 것처럼 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제 10번에 전기 재무제표 작성 부분을 보면은 2년 1월 1일에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과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을 했대요. 자, 보니까 0년도와
1년도, 2년도가 있는데 0년도에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하고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0년도에 1년도, 2년도에 4,000원, 2,000원, 5,000원만큼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이 5,000원, 4,000원, 6,000원. 전기 이전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소급법에 따라서 2월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소급배액의 경우에는 우리 뭐예요? 전기 비교 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 재무제표 변경 후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재작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이른 과거 기간에 영향을 받는 자본의 구성 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 기간에 대응되는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 적용된 것처럼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제 10번에서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오류와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공부한 사람만 이 부분을 보자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1월 1일 날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금액을 봤더니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0년도에서 3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2년도 1월 1일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 2년도 1월 1일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0년도하고 1년도 말까지는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2년도니까 2년도 1월 1일이니까 기말에서 기초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죠. 그럼 이동평균법이 적용돼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서 가면 되죠. 차액도 잠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데 2년도 회계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재고자산 2,000원 그리고 2월 이익 잉여금 2,000원만큼을 우리가 반영을 했어요. 이미. 자, 반영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주 한국의 1년도, 2년도 비교 재무제표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1년도의 재무제표 변경 전의 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본 변동표에 표시된 회계 정책에 따라, 그러니까 1년도 거를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도와 이렇게 2년도 거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1년도의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면서 회계 정책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효과는 2의 회계 처리에서 2월된 이익잉여로 처리한 금액이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봐주면 될 거예요. 1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예요. 1년 12월 31일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6,000원하고 1년에 지금 재고자산 봤더니 2년은 6,000원이고 1년은 2,000원이에요. 여기 있죠? 2년은 6,000원이고 1년은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말이 2년으로 가면 기초가 될 거니까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1년 말에 2,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2년 초에 우리가 바꿔준다면 이 부분 어떻게 4,000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잉여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52,000원과 42,000원이 있는데 2년도에 상관없겠지만 1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재고자산이 변화하면 매출 원가가 변화하죠. 매출 원가가 변화하면 당기순이익이 변화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도 22,000원이 아니라 우리 44,000원 정도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도 가볼게요. 손익계산서 비교 손익계산서를 주고 있는데 2년도에 6만원, 그 다음에 1년도에 5만원이에요. 매출 원가 부분을 보니까 지금 매출 원가 부분에서도 2년도에는 4만원, 1년도에는 3만 5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기타 비용 12,000원, 그 다음에 우리 8,000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8,000원과 7,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달라지겠죠. 왜? 재고자산이 달라진다라는 건 매출 원가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다르고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면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됐죠.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되면 순이익이 과대계상됐고 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라는 거는 뭐예요? 잉여금이
과대 계산됐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같이 가주면 돼요. 이제 비교하면서. 자, 이제 2년도 우리 이제 자본 변동표도 봐줘야 되는데 자본 변동표도 봤더니 1년도 1월 1일에 10만원, 3만 납입 자본 10만원, 이익잉여금 35,000원, 기타 자본 구성요소 4,000원. 자, 당기순이익 아마도 내 생각에는 지금 이익잉여금이나 당기순이익 쪽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납입 자본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1년 12월 31일에 지금 이익잉여금 42,000원만큼 있었는데 얘 우리 변화시켜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2,000원만큼 우리가 달라질 거고 당기순이익 8,000원 이렇게 해서 52,000원만큼이 기록이 됐는데 자, 이 부분 확인해 줘야 되고 여기는 쭉 4,0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익잉여금 쪽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가서 비교 2년도에 보고할 재무제표를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2년도는 6,000원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자, 1년도가 지금 뭐예요? 4,000원이네요. 자, 1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000원에다가 회계 변경 효과를 반영을 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번에 지금 이동평균법에 의한 1년도의 기말 재고 자산이 4,000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원래는 2,000원이었는데 우리 2년도에 이렇게 가보니까 재고자산 부분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뀌면서 2,000원이 아닌 4,000원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000원만큼이 기록이 됐어요. 이동평균법에 의한 1년도의 기말 재고자산 4,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고 자, 잉여금도 달라져야 되죠. 재고자산이 달라졌다라는 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달라졌다라는 의미고 매출원가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2,000원만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가지 않아도 당기순이익 부분이 2,000원만큼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계산해도 되면 42,000원에서 회계 변경 누적 효과 2,000원만큼을 반영해주면 44,000원만큼의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천천히 손익계산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지금 이익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익잉여금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2년도에 회계처리하는 부분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2,000원에서 44,000원으로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가볼게요. 여긴 지금 똑같을 거예요. 6만원, 4만원, 그 다음에 12,000원, 8,000원. 자, 근데 이 뒷부분이 아마 여기 7,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대로 가지고 여기 지금 변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주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000원, 35,000원이라고 1년도에 보고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5,000원만큼이 어떻게 돼요? 보고된 매출 원가 플러스 기초 재고 자산의 증가 부분 36,000원이죠. 여기서 기말 재고 자산 증가 부분 우리가 기초 더하기 당기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 늘어난 부분 1,000원 그리고 기말에 늘어난 부분 2,000원 이렇게 해서 34,000원만큼이 매출 원가로 잡힐 거기 때문에 자, 35,000원에서 우리 매출 원가가 1,000원만큼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기타 비용은 그대로 있고 당기순이익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만큼 늘어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동상생 오류가 아니니까. 우리 비교 자본 변동표도 봐줄 거예요. 자, 납입 자본은 건드릴 필요 없어. 안 움직였으니까.
기타 구성 요소도 안 움직였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익잉여금만 우리 고려해주면 되는데 1월 1일날 35,000원이었는데 회계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1,000원만큼의 지금 뭐예요? 차익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재작성된 재무제표, 자본 변동표에는 36,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8,000원. 그대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작성된 1년도의 당기 순이익 8,000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해보면 36,000원에다가 8,000원 하면은 44,000원만큼이 1년도 12월 31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잡혔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8,000원만큼 추가를 해주니까 52,000원만큼의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발생이 된 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금액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위에서 변경이 되느냐 밑에서 변경이 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2년도에 12월 31일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서 자동 상쇄되지 않았지만 수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맞춰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우리 이제 주당 순이익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